홀랜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홀랜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1번은 개인의 성격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격, 인성이론이라고도 하죠. 개인의 성격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환경, 이 환경 간의 적합성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홀랜드 이론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개인, 그리고 줄 긋고 환경, 적합성 모형이다.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 나오면 홀랜드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오답 노트를 했습니다. 자, 2번은 개인은 자신의 특성과 유사한 직업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 유형이다. 그러면 사회형이잖아요. S 유형은 상담사와도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직업 환경을 상담사로 봤을 때 이런 환경을 선호한다고 보죠. 맞습니다. 관습형이 있습니다. 관습형은 체계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이 관습형에 사무원이 있다, 은행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미적, 이건 예술형이라고 하잖아요. 예술형. 자, 이 활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 대각선 위치에 있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현, 탐, 애, 사, 진, 관. 꼭 육각형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 모형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관습형이 있고 예술형이 있잖아요. 서로 대각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형, 즉 심미적 활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업 정체감 척도, 4번 지문 별표. 직업 정체감 척도는 홀랜드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네, 맞습니다. 자,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홀랜드 이론에서 주요 요소 5가지가 있었죠. 암기하는 방법이 1차 정치계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해보세요. 이게 뭐죠? 일관성. 이게 뭐죠? 차별성.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정체성 또는 정체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체감이에요. 정체감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치는 일치성, 개는 계측성이라 하잖아요. 이 5가지 주요 요소를 홀랜드가 제시했는데 여기 안에 정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정체감 척도라고 하는 것은 홀랜드의 근거, 이론의 근거에서 개발된 것이라 이렇게 유추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제가 CF 처리해서 이 내용도 좀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지문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 상담 도구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니까. 자녀, 학생, 직장인, 가사 종사자, 시민, 여가인 등 생애 역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슈퍼가 생각나야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의 생애 역할들을 무슨 모양으로? 무지개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습니다. 진로 무지개 모형이라고 하죠. 진로 무지개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양을 표현합니다. 시간적인 부분과 에너지의 양을 이 진로 무지개 모형에 표시를 하죠. 색을 칠해서 전생애 동안 이어지는 평생 발달이론, 평생생애 발달이론의 학자가 바로 슈퍼입니다. 전생애 동안 이어지는 직업 발달의 종단적 과정과 특정 시기의 횡단적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생애 동안의 종단적 과정도 알 수 있고 어떤 시점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횡단적인 과정을 동시에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진로 무지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번에 진로 무지개가 있습니다.
아치웨이. 아치웨이는 아치문, 진로 아치문 모형을 말하죠. 진로 아치문 모형을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퍼와 연관성이 있죠. 자, 취업 로드맵은 참고하시고 진로 수레바퀴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진로 수레바퀴는 삶의 과정 중에서 어떤 진로 영역을 색을 칠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레바퀴 모양으로 그려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1번에 있는 아치웨이와 4번에 있는 진로 무지개, 슈퍼의 이론도 홀랜드 이론처럼 반드시 출제되는 학자이기 때문에 아치웨이와 진로 무지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아치웨이는 뒤에 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직업 적응 이론에서 6가지 직업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6대 직업 가치가 나왔습니다. 성취, 보상, 지위, 이타심, 안정감, 자율성, 이렇게 해서 6가지 직업 가치가 되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테마별 문제에서 이 6가지의 동의어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취는 그대로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상은 작업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위는 인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타심은 관계와 연관성이 있죠. 안정감은 편안함, 지지, 편안함을 말합니다. 안정감은 편안함, 지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율성은 독립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유사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죠?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가 바로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는 MIQ는 개인이 일의 환경에 대해 지니는 20가지 욕구와, 자, 여기 6가지 가치관을 측정하는 도구다. 그래서 6대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에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고요. 개인은 자신과 환경과의 부조화의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면, 즉 유연성의 범위라고 하지요. 대처 행동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게 될까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별다른 대처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별다른 대처 행동 없입니다. 별다른 대처 행동 없이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부조화의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즉 유연성이 있는 범위라면 별다른 대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지문은 앞에서 유사하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4번째 들어갑니다. 개인의 욕구는 환경에서 제공하는 강화 요인들이 있죠. 환경에서 제공하는 강화 요인에 보수, 승진, 양호한 작업 환경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 개인의 욕구는 만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의 요구 조건은 개인이 제공하는 강화 요인이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개인이 제공하는 강화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환경의 요구 조건은 충족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4번 같은 경우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과 환경에서 제공하는 강화 요인이 있고, 또 환경의 요구 조건은 개인이 제공하는 강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충족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강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바로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도 출제된 지문에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차원에서 4번 지문을 넣어드렸습니다. 4번 지문은 우리 이론서에 있었습니다. 자, 3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상담학의 문제죠. 인간 중심 상담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다. 실전 문제 들어갔어요. 실전 문제는 상담학과 심리학이 실전에 맞게, 즉 기출 유형에 맞게
분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담학은 8문제에서 9문제, 심리학은 나머지 문제, 심리학을 조금 더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 하면은 칼 로저스가 대표적인 학자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었죠. 상담자의 태도 3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인간 중심 상담은 기법, 진단 이런 것들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 직업 발달을 위한 내담자의 내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내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잠재력 향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재력 향상 이런 것들을 내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상담자의 태도를 기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네, 맞습니다. 그 상담자의 태도가 4번에 있네요. 상담자는 공감적이에 무조건적 존중과 수용, 진실성과 같은 기본적인 태도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 3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죠.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를 이 3가지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3번째, 개인의 성격, 행동 특성들을 객관적인 심리검사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일종의 진단이라는데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죠. 이것을 강조했던 것은 대비가 되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 됩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 바로 3번 지문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규준 참조 검사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비교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규준 참조 검사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우리가 앞에서 규준이라는 것도 보았었죠. 규준 집단, 즉 표준화된 집단과 이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은 상대적 비교입니다. 절대적 비교가 아니고, 자,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학생이 100분이 75에 시험 점수를 받았다. 이게 바로 규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100분이 75는 상위 35%, 25%죠. 상위 2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개인의 점수보다 낮은 사람이 전체의 75%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위 25%라는 것이고, 이것들은 바로 상대적인 비교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규준 참조 검사에서 나오는 100분이 75, 100분이 점수가 되겠습니다. 승진 자격 시험이네요. 자격 시험에서 70%의 정답률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정하고 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럼 이건 절대적 평가입니다. 절대적인 비교에 해당되는 규준이 아니라 준거 참조 검사다. 준거 참조 검사는 바로 절대적인 비교, 절대평가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수검자들이 그 검사 영역을 숙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니은을 한다면 승진 자격시험에서 70% 이상의 정답률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 사람은 이러한 검사 영역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비교인 준거 참조 검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동료 집단이나 여기서 표준화 표본이 있어요. 표준화 표본이 바로 규준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표준화 표본이 규준 집단이 되는데, 이것의 비교를 통해 수검자의 수행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제공한다. 이것도 규준 참조 검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규준 참조 검사는 기억과 리을이 되고, 준거 참조 검사는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 리을,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준거 참조 검사와 규준 참조 검사 비교를 철저하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잘 나오죠. 6번, 학자와 주요 이론 개념 연결이 옳은 것은 이다. 자, 1번에 로우, 2번에 하렌이 최근에 또 출제가 됐죠. 세 번째는 가프레드슨, 네 번째는 긴즈버그, 엑설레드, 헐마가 있는데 긴즈버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 해설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우 5가지 위계 단계에 따른 8가지 직업 군집을 분류했다. 이 5가지 위계 단계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죠. 로우는 8가지의 직업 군집을 분류한 것은 흥미에 기초해서 흥미에 기초한 분류였습니다. 흥미에 기초한 분류가 바로 8가지 직업 군집이 있었고, 하렌은 합리형, 그 다음에 의존형, 회피형이란 것이었고요. 직관형입니다. 직관형으로 해야 됩니다. 해설해 보면 합리형, 직관형, 회피형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에 의존형이 들어갑니다. 회피형을 지우시고 해설에 의존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류가 있어 죄송합니다. 자, 합리형과 그 다음에 여기 직관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합리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직관형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의존형이 있어요. 의존형은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는 겁니다.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죠. 의사결정의 책임을 의존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합리형, 의존형, 직관형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프레드슨입니다. 지금 여기 2번은 잘못됐어요. 카프레드슨, 흥미, 성역할, 결과기대? 결과기대 아니죠. 흥미, 성역할, 카프레드슨 하면 생각나는 거 사회적 지위죠. 사회적 지위, 거기에 따른 타협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카프레드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제한과 타협 이론이잖아요. 제한과 타협 이론이에요. 이렇게 제한과 타협 이론 카프레드슨인데, 우리가 진로 대안을 포기한다라는 말을 써요. 진로 대안의 포기. 자, 이 타협에서 이제 포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포기의 순서는 흥미가 가장 먼저고요.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지위라고 그래요.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역할이에요. 성역할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3번은 결과기대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들어가야 돼요. 긴즈버그, 엑설레드, 헐만은 환, 점, 현 단계에 따른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단계에 따른 직업선택의 발달 과정을 이야기한 학자들입니다. 긴즈버그로 알고 있죠? 긴즈버그 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오답 노트합니다. 1번은 흥미에 기초한 8가지 직업군집 분류한 사람 로우의 욕구 이론입니다.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3가지가 있다. 합리형, 의존형, 직관형이 있습니다. 갓프레드스는 흥미, 성역할, 사회적 지위에 따른 타협 우선순위인데, 자, 여기서 포기가 가장 빠른 게 흥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지위, 세 번째가 성역할이다. 긴즈버그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단계에 따라 직업선택의 발달 과정을 제시한 학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갓프레드슨, 상당히 잘 나와요. 갓프레드슨 이론의 직업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관, 과 현실 세계의 타협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흥미, 능력, 가치, 흥능가전 생각나십니까? 네, 흥능가전. 그 다음에 현실 세계 타협 과정으로 직업 선택을 말한 사람은 바로 긴즈버그입니다. 긴즈버그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긴즈버그, 잠정기가 바로 흥미기, 능력기, 가치기, 그 다음에 전환기, 이렇게 4단계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직업 선택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학습 경험이다. 학습 경험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크롬볼츠죠.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다. 이분은 학습 경험을 아주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직업 선택 과정은 축소와 조정을 통해, 축소는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은 타협이 됩니다. 동의어예요. 이것을 통해 직업 포부가 변화된다. 직업 포부 발달 이론 갓프레드슨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유형과 성역할을 기준으로 직업 인지 지도를 구성했다.
자, 직업인지 지도를 구성한 사람은 가프레드슨 맞습니다. 가프레드슨은 맞아요. 그러나 성격 유형이 아니라 이 자리에 사회적 지위가 들어가야 돼요. 사회적 지위가 들어가야 돼요. 사회적 지위와 성 역할을 기준으로 직업인지 지도를 구성한 겁니다.